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마지막으로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셔서도 아니 됩니다. 그 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 담당 판사님이나 담당 직원분으로부터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2025 고합 1224호 사건 공판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앞에 가리시면 앞에 가리지 마세요. 잠깐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 정도로 촬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갖추셔서 좀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가 아닌 검은 사복 정장 차림으로 두 손을 모으고 법정에 들어섭니다. 머리는 뒤로 묶은 채 검정티 안경에 흰색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피고인 속으로 걸어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형번호 4398이 쓰여 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사건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법정에 선 겁니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 변호인과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법정 촬영은 특검과 변호인이 본격적으로 발언하기 전까지 스케치까지만 허용된 촬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촬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갖추셔서 좀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물러나자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혐의 등 재판 과정에서 발언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신원 확인 등엔 답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고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한 재판은 김영근 특검보 등 김건희 특검 측과 변호인 측 의견을 차례로 듣고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예고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재판 절차를 확정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자리에 앉아주시죠. 사복 차림으로 등장한 김건희 씨, 수용번호 4398. 옷깃에 달린 배지가 눈길을 끄는데요. 가방 안 받았다. 오늘도 역시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특검 소환 조사 당시 했던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김 씨 측.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공개된 30초 남짓 영상. 대한민국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또 다른 오점이 됐습니다. 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피고인석에 앉은 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적힌 하얀색 플라스틱 배지 같은 걸 달았고요. 검은색 사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아마 이 복장이 특검 소환 출석 때도 입은 옷과 비슷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수영복이 아닌 사복으로 갈아입고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우 의원님, 오늘 이 모습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뭐 자세로 보면 고개를 숙인다든지 손을 모은다든지 좀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카메라는 굉장히 응시하고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모습은 직업을 물어봤을 때 무직이라고 답한 부분입니다. 예. 영부인일 때도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부인의 처신을 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범죄 의혹들, 매간매직, 뭐 금거북이, 목걸이, 그림, 이게 사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과거에나 있었던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의 첨령도를 40년 전으로 떨어뜨린 아주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도 아주 제일 나쁜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저는 출석했을 때 정말 본인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실대로 이야기하기를 바랬는데 뭐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했다. 태도만 뭔가 좋아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저는 국민 앞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였으면 이쯤 되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현영 의원님, 물론 영상으로만 확인해야 되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도 좀 인상 깊었어요. 뭐 건강의 이유 때문일까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우선은 가장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씨의 소박한 모습을, 오늘 수수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화장도 안 했고요. 그리고 얼굴도 가장 뭐 마스크와 안경으로 가리고요. 또 일부는 흰머리도 보이고 머리도 그냥 질끈 동여맨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본인의 과거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구설수를 만들지 않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그 수사와 이 특검 조사 받으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많이 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걸어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예전에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던가요? 혈압이 뭐 아래 혈압이 35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의학적으로 봤을 때 혈압이 뭐 70에 35 그러면 중환자실 당장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절대 앉아 있거나 서서 있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오늘 뭐 옆에 있는 변호사랑도 소통을 하고 걸어서 들어오고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뭐 우울이나 불면이나 체중 감소이나 식욕 부진이나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건강적 호소를 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수용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적응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정치권 공방이 다시 또 불거진 사안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좀 사진을 한 장 띄워드릴 텐데요. 네, 사진 일단 보여주시면요. 지난 6일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응우옌 수엄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차담을 하는 모습인데요. 김 여사가 신은 신발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슬리퍼죠. 민주당 당원들이 소셜미디어에 이 김 여사가 슬리퍼를 신고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MBC 기자가 윤 대통령과의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점이 논란이 됐던 점에 들어서 MBC 기자는 예의가 없고 김 여사는 괜찮은 거냐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담이 이뤄진 청와대 상춘제라는 장소가 실내 한옥 건물이라서요. 원래부터 슬리퍼를 착용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전체 영상을 보시면 이 차담장에 있는 윤 대통령과 응유엔 주석, 지금은 다른 장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인 걸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들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춘제에서는 모두가 실내화를 신어야 한다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뉴스의 대부분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는 점이 답답하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누가요? 조수진 의원이요? 예, 국민의힘 조수진 네.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진중권 교수도 한마디 했습니다. 혐오의 정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박성태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씨가 오늘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영상을 이제 일부 공개를 했는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이제 재판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이제 재판정에 피고인석에 자리를 인사를 하고 앉는 장면입니다. 예,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고요. 김건희 씨가 이제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재판정에서의 모습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의혹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이 다뤄지게 되고요. 김건희 씨는 오후 12시 반쯤에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오후 2시 12분쯤에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남색 정장 사복 차림이었고요. 수용번호 4398번 표식을 부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착용을 했고 또 눈 아래부터 턱까지를 덮은 정도의 크기의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재판장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시냐라고 물었고요. 김 씨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특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40분 만에 종료됐고요. 재판은 10월부터 매주 2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자 김건희 씨 구속 기소된 이후 하루 평균 한 번꼴로 일반 접견을 했다고 하죠? 네, 일반 접견은 변호인 접견과 달리 친구, 지인 등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면회인데요. 예. 김건희 씨는 구속되어 기소되기 전까지는 일반 접견을 5차례 했지만 이후에는 2배 넘게 늘었다라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법무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구금 이후 기소 이전까지 12일 동안 변호인 접견 36차례, 일반 접견은 5번 가졌고요. 반면에 구속 기소된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17일 동안 변호인 접견은 21차례, 일반 접견은 12차례였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 입맞추기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누구와 접견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김건희 씨 측은 챙겨주는 분이 있어서 만나는 것으로 음식이나 책을 넣어주고 있다면서 사건과 관련이 없고 외부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헌정사상 전 영부인의 재판 출석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박 시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뭐 사필 규정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수 있지만 예. 일단 김건희 씨는 이제 현 환경에서 본인의 양형을 가장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에 대해서 뭐 제대로 얘기는 않겠지만 법정 출석은 뭐 종종 다는 아니겠지만 좀 하다 보면 또 지루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한 3년 정도 빠른 거다. 그건 남편 때문이다. 예. 어차피 임기 끝나도 다 수사를 받고 지금 장면이 연출될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진 앞당겨진다. 거죠. 예. 장 소장님. 흰머리가 눈에 띄었어요. 아, 네, 이렇게 고개 숙일 때 여기 흰머리가 좀 예리하시네요. 몇 가닥에 보이더라고요. 몇 가닥이 보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참 권력무상이라는 것을 좀 느꼈고 그럴 줄 몰랐냐. 정말 권력이 있을 때 본인이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됐고 남편 내조 잘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뒷받침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권력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다가 저런 꼴을 당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직이라고 답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속마음은 전직 영부인이었고요. V0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참 권력무상 뭐 이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 현재 재판에 이르는 그 수사나 기소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재판이 또 어떨 거냐 이것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마도 오늘 이렇게 출석하는 장면 자체가 클라이막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세가 많이 꺾여버린 예. 법정 투쟁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불거져 나왔던 사실들 중에 뭐 사실 하나의 편린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금거북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가십 이상 물론 가십의 문제에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 줄거리에 비하면 좀 작은 부분이지만 예. 이런 부분에서 이미 여론의 판단이라든지 물론 그 자세한 어떤 법리 적용 이런 것들은 남아 있겠지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는 이미 대세가 형성이 돼 있는 것이고 예. 반면에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 여론 쪽에서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딱히 이걸 방어한다거나 구체적인 어떤 논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이미 기세가 꺾인 채로 시작되는 재판이 오늘 좀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 분은 공판정이나 재판을 직접 받으러 간 적은 없으시죠? 예. 네. 앞으로도 안 갈 예정입니다. 저는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있으시구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무슨 글을 썼다가 아주 뭐 파렴치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고유예. 저는 선고유예로 끝났어요. 몇 번 갔었거든요. 가보셨어요? 공직선거법에 네. 괜히 막 위축되고 재판장 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저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면은 괜히 진짜 내가 뭐 죄 지은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고 위축되고 막 뭔 말을 해야 될지 뭐 진술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 진술도 못 하겠고 막 그러더라고요. 판사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장성철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이러면.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머릿속에 상당히 정리하고 들어가는데도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힘들더라고요. 그 장소가 주는 위압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람을 위축하게 만들거든요. 세상이 내 거였는데 저기 한 20평 정도 될까요? 저 안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김건희 씨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편에 대한 원한으로 나타날지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를 따르던 의원들이 국회에서 찬성만 안 해줬어도 우리는 아직도 대통령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남 탓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축돼요, 건데 상당히. 윤 전 대통령도 10번씩이나 이제 재판을 안 갔잖아요. 그것도 예. 본인도 거기에서 느꼈을 감정이 굉장히 좀 뭐랄까 비참하- 비참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스스로도 너무너무 가기 싫어서 하얀색 머리에 초췌한 뭐 생얼에 네네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뭐 다 뉴스에도 나왔고 하니까 네. 좀 새로운 거 말씀을 드리면 네. 첫째는 제 이병철 TV 사이다 거기에 어제 이렇게 댓글로 많은 분들이 네. 김건희가 수갑 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어요. 이 그랬겠네요. 손을 이렇게 잘 해서 모르니까 들어오니 피의자 김건희였잖아요. 네. 피고인이죠. 피고인 이제 법정에 됐죠. 왔으니까. 됐으니까, 예. 그런데 들어올 때 이제 동영상에 보면 네. 양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수갑을 수갑 찼나? 차고 있나? 저도 예. 약간 그렇게 느껴졌는데 보였죠. 그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저는 계속 주장을 하지만 김건희 씨든 윤석열 씨든 김건희 윤석열이는 특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 재소자, 일반 국민들 피고인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돼요. 그렇죠. 일반 국민보다 사실은 더 열악한 대우를 받아 마땅한 국가 반역자지만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 피고인, 구속된 피고인과 똑같이 대우를 하라. 그러면 죄수복을 입혀야 됩니다. 그렇죠. 제수복 안 입고 우리 뭐 정장을 우리 변호사님도 입었던데요. 잘 아시지만 네. 법정 가면 다 구속된 그렇죠. 피고인들 지금 영상 나오는데 아니 그 한시 네.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저렇게 깊게 눌러 쓰고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재판 출석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네. 결국엔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도 지금 실시간 보고 계신데 이거 자체가 특혜 아니 아닙니까? 마스크도 네, 특별한 그러니까. 질환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저거 허가가 안 돼요. 저거 생얼 가리려고 솔직히 쓴 거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왜 저런 거를 다 허가를 해주냐고 재판부에서. 네, 저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지금도 이 재판부는 지기현 재판부가 아니잖아요. 네. 왜 여기도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또 끝까지 뭔가 특혜를 부여하려고 하는. 예, 첫째 마스크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스크도 그렇고 네. 옷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죄수복 특혜들을 입혀야 하고 되고. 있어요. 네. 피고인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핵심 지점들 어떤 특혜를 실시간 부여하고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사이다처럼 말씀해 주신 네네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재판은 40분 만에 종료가 됐죠. 이제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수수 뭐 공차원 개입 다 부인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제가 김건희 변호인이라면 김건희를 이렇게 설득할 것 같아. 어차피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온 거다. 그냥 맞아야 된다. 그냥 맞아라? 그냥 인정 다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인정 못할 만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억울한 것도. 그것도 그냥 다 인정하겠다. 모든 것. 그냥 국민들 앞에 그리고 재판장님 법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하는 게 답이에요. 어차피 부인해봤자 무죄 날 가능성은 제로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야. 아직도 본인의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어제 그 뉴스 보고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데 주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 김건희 재산을 다 뺏어라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잖아요. 네, 몰수해라. 그 말이 진짜 많죠. 그런데 그거 했다는 뉴스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네. 그게 아시지만 이제 검찰에서 이런 뭐 뇌물죄라든가 뭐 김건희가 받아 먹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뇌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이하고 네. 윤석열이는 뭐 재산이 100개 없으니까 네. 김건희는 한 7, 80억으로 일단은 그 신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그 일가들 숨긴 것까지 다 일단 좋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일단 눈에 이렇게 보이는 7, 80억이라도 이게 이제 뇌물이다,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걸로 형성된 재산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도이치모터스 이것만 해도 해먹은 게 8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언론 보도로 보면 김건희 특검이 그 8억하고 아마 이번에 서희건설이나 건진법사 등등 다이아 등등등등 받은 거 한 2억하고 한 10억 정도를 기소 전 보전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짧게 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압류한 거예요. 압류. 예, 검찰이 하는 압류를 기소하기 전에 빨리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네. 빨리 하는 게 이제 기소 전 재산을 보존한다. 기소 전 보전 처분인데 이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도가 안 나서 제가 이제 100% 모르겠는데 김건희 특검이 또 많이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또 추가 수사하고 하는 게 전부 돈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김건희 공식적인 어쨌든 7, 80억은 아마 기소 전 보전 압류를 다 해놨었어야 된다.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부정 축제한 재산들은 이제 몰수를 하지 않았으면 그거 마찬가지로 독립 몰수제라는 법안을 좀 발의를 해서 이 김건희 일가의 부정 축제로 쌓은 모든 재산들을 몰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네. 지금도 뭐 법이 있기는 있죠. 그 네. 전두환 그런 것 때문에도 네, 그때 네. 법을 개정해가지고 네. 그런 이제 범죄 수익으로부터 발생된 네. 그런 거를 빼돌리고 뭐 이렇게 못하도록 또 공범들이 같이 빼돌리고 하면 그것도 다 처벌할 수 그래서 있도록 범죄 수익을 전부 다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법이 있어요. 네, 네. 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그 범죄 수익 환수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때 전두환 재산 또 추가로 찾고 막 했었죠. 네. 일단 그 법만 제대로 집행해도 김건희 일가 재산 다 환수해야죠. 네,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또 그게 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의 일이 많다고. 예, 일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데 이제 인력도 보강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것까지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예.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걸 국민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일가가 그 축적한 모든 범죄 수익은 환수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관련 법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네, 네, 네. 윤석열 원뿔 원인